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생각보다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주방 이모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모님들한테 처음에 조미료도 안 돼요, 설탕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쉽게 좀 하시는 거 볼까? 메주 워크샵, 간장 워크샵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메주랑 간장을 이 양반들이 잘 담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명해 보시오.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고수도 있고 뭐 있고 있는 데서 쭈뼛쭈뼛 좀 해요. 재밌거든, 흥미롭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부터 공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허영만의 식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다가 이모님 중에서 이모님이 이번에 무슨 자격증 한번 따보시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땄어요. 그럼 제 선물은 뭐냐면 식객 한 질. 식객 드려가지고 만화책 보시라고 해요. 만화책 보고. 그리고 여기 널린 게 뭐예요? 무슨 잡지네 무슨 잡지네 오만 잡지들에서 다 레시피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잡지를 갖다가 개통적으로 읽으면 돼요. 잡지는 5만 가지 다 주지만 그 중에서 책이나 이런 걸로 보면 건조하고 재미가 없지만 여러 색깔의 잡지들을 몇 개를 갖다가 오리면 에피타이저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식 에피타이저에 대한 것들만 또 오래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육 자료가 되죠. 볼만하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선별할 때 감각적으로는 알지만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선 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사나 책들도 수집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것을 책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사면 책을 찢어갖고 텍스트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짝짝 찢어갖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잡지 뭐가 아까워 또 사면 되지. 다 오르드는데 짝짝짝짝 찢어가지고 만들어서 주라 이거예요. 꼬치깨치 바꿔가지고 모든 말도 일단 줘라. 왜? 그 가동성이 훨씬 있잖아요. 흥미롭고. 근데 또 조금 젊은 친구들은 다르게 접근을 하죠. 조금 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모님들하고 또 다르게 좀 더 이제 말하자면 문자나 활자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이라든가 이런 시즌 같은 때는 이제 스터디를 하게끔 해요. 학습 커리큘럼 짜가지고 학습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세미나나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담당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보면 그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토론 같은 걸 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얼마만큼, 이렇게 논의력을 얼마만큼 빨아내느냐는 그 세미나나 토론 내에 진행자나 사회자의 또 몫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간과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방 토론회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진행할 때 많이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릴렉스하게 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원벙하게 소개도 약간 원벙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제재도 해버리고 길면 좀 짧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약간 무리하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좀 100분 토론 같이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번에도 자리를 옮겨가지고 저기 조그마한 방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다 졸만한 상황이었는데 좀 했는데 너무 긴장됐대요. 이 판이 그러다가 설마 안 올라올 때 이렇게 나올까봐.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루하고 하나만 한 이야기들만 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돈 주고 불러왔으면 돈 까먹게끔 뭔가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서 실질적인 대화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걸 이제 해주게끔 하는 것들이 그걸 쳐다보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좋은 또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이나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훌륭한 또 그게 없어요. 어떤 저도 이제 해봤었던 건데 제가 어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시키는 사람은 그 과정을 촘촘한 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국장이 나한테 맨날 뭐 시키면 정말 제가 이걸 섭외해서 전화해서 그 사람 득표하는 상황들까지 있고 뭐하고 하는 거에서 글도 쓰고 뭐 잘 하고 또 컴퓨터 고장나고 그동안에 누가 또 인쇄하라고 그러고 프린트 해주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 엎질러 넣고 가고 닦고 뭐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 나도 그랬으니까. 몇 분 내에 해라. 우리는 숙제가 다 그런 식이었어요. 뭐 몇 시까지 성명서 하나 쓰지 하고 그냥 가. 처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어나요 손가락이 뭘 하고 전화도 받아야 뭐다 하고 막 온갖 막 짜증이 다 있는데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했냐? 뭐 그래요. 막 열이 팍팍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 양반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내 밑에 그 후배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성명서 글 같은 거 써보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신문 보고
아주 널널하게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 놀았었어요.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됐든 간에 퇴근 안 해 놔도 이 친구 일 끝날 때까지. 계속 신문보다 자주 오면 다시 고쳐주고 다시 보내고 다시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그 시간 동안에 성명서가 작성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모든 팀장이 이래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실무자로서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실무를 잘 전수를 해주고 같이 끌고 가는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교육은 자기 업무 현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객관화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난 교육이에요, 사실. 그것들이 기본이 돼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정말로 그런 계기적으로 있는 세미나든 아니면 자기 업무 발표에서 얻어지는 거든 그다음에 뭐든지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학습을 소화해낸다는 것이 회사에서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건 불문가지예요. 아까 여기 아까 저기에서 공정무역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공정무역의 소재를 사람들은 다 커피라든가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죠. 공정무역의 그 소재를 또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네팔에서 만든 옷을 염색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논리로나 이런 것들을 보십시다. 다 보면은 공정무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하는 짓이 나이키에서 일 시켜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나 이쪽에서 하는 거나 보상 체계나 문화가 좀 바뀐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하는 것들은. 근데 거꾸로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의 문화하고 결합시켜서 우리가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공정무역을 하면 공정무역하는 사람들은 연우 오파상들처럼 그런 생각을 다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깔려져 있는 시장 안에서 공정무역의 소재를 똑같이 찾는단 말이죠. 이놈의 공정무역 커피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겠어, 진짜. 넘쳐나 버리니까. 다 바리스타고. 그러면은 거꾸로 보면 공정무역이라는 거 안에서 정말로 소재가 없는 걸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손재주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지갑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시계줄은 예를 들어서 그다음 가방 끈은 그러니까 부피가 작으면서도 왕창해가지고 몽땅 들어와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브로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밥그릇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수공예 중에서 굉장히 또 생각들은 그럴 수 없는지 이게 무역의 장르와 영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 속에서도 또 찾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조사나 현지가 산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일반화된 것들 외에 새로운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이게 공정무역 같은 거 정말 본격적으로 하면은 공정무역 중에 더듬이들은 여기서 사전 서치를 하기도 하지만 그날 가가지고 한 100만 원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찌대고 거지같이 살면서 알아봐야 되거든. 실실 돌아다니면서 보고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진짜 끼니 겨우 때우고 거기서 팔면 되지. 거기서 자기가 뚝 깔아놓고 사람들한테 뭐도 좀 팔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여비 마련해서 움직이고 하면서 공정무역 하려면 좀 그런 거지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해외 거지들이 가서 자기가 거기서 팔기도 하고 뭐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만져보고 저 사람들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걸 유심히 보고 기록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그런 게 돌아가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자기 뭔가를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또 도전을 해야 돼. 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맥락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 방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지언정 그런 방식들을 가져야 돼요. 공정무역을 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안이한 방식으로 웃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사람들 노동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사회에 대한 노동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의 가지나 분류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연성화된 사고, 문화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홀리스틱한 거예요. 총체적인 거.